휘파람새, 김상미의 시, 갈수록 자연이 되어가는 시장. 물론 여러 개의 시편을 읽고 싶지만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김상미 시인이 또다시 바닷가에서 그 기쁨의 시, 긍정적인 전환이 있었잖아요. 그 긍정적인 전환이 그냥 말뿐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가 한 편이 이게 휘파람새예요. 그래서 휘파람새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미니멈만 읽은 거죠. 내가 이 시를 다 읽으면 시집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좋은 시들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나는 요거까지만 읽겠습니다. 휘파, 휘파람새. 내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그 간절한 목소리처럼 사랑이 내게로 찾아왔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 사랑은 사랑만으로 존재할 때 보기가 더 좋았다. 나는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보냈다. 그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은 더 보기가 좋았다. 내 사랑의 의자는 늘 비어 있지만, 내 사랑의 역사는 늘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는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얼음같이 차가운 내 잠옷을 더 많이 녹여준다는 걸 알기에 나는 내 정원에 쓰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도 기타 줄을 뜯고 놀라운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처럼 이제 곧 다가올 봄을 기다린다. 만약 운명이 있다면 오랫동안 사랑한 그 한 사람이 꽁꽁한 언덕길을 내려올 때 흘러간 내 사랑의 머리 위로 휘파람새 한 날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김상민 시인이 이 갈수록 자연이 되어가는 여자를 에서 수록된 시들에서 얼마나 진심이었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이기도 해요. 첫째, 아까 사랑시가 있었는데 그 사랑시에서 이게 나는 남자라서 못 읽지만 여성성의 사랑의 시 밖에는 비가 내리고 해서 어, 그 밖에는 비가 내리고 우리는 아직도 침대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열정의 욕망의 절정의 그런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잠시 호흡을 조절하면서 한 번도 제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랑을 어, 노래를 했고 그 한 번도 제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랑 없는 사랑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바로 그 사랑을 이 시에서 입증을 해주고 있어요. 한 번도 제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그게 이제 어, 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선언에 가까웠는데 그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 시의 하나의 강점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조금 전에 읽은 또다시 바닷가에서 해서 어, 김정민 시인이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 바닷가에 살아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언제부터인가 내가 이 설명한 바닷가에 있죠? 나는 바로 그 바닷가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매일매일 즐겁게 매일매일 즐겁게 내 피와 뼈들이 심해로 하얗게 가라앉는 걸 바라봐요. 이것도 꼭 희망적인 용어를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두 개의 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김상민 시인의 이 책,
이 시집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두 가지 태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음, 이 두 가지 태제, 이 김상민 시인의 핵심 태제, 이 시집의 시집 이름이 갈수록 자연이 되어가는 여자라고 주장했잖아요. 본인이 이 갈수록 자연이 되어가는 여자가 이유가 뭐냐? 이 두 체제라는 거죠. 시집에. 이 시집의 두 가지 태제가 바로 시집의 두 개의 핵심 태제, 핵심 주제, 핵심 태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핵심 주제가 이 휘파람새에서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일부러 하나씩 다 적었어요. 그거를 확인하는 게 이 김상민 시인의 휘파람새를 읽는 핵심 작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한 번도 제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랑, 무엇보다 육체적인 밖에는 비가 내리고 우리는 아주 침대에 아직도 있는 그런 아주 그런 잊을 수 없는 그런 열정의 순간보다 더 뛰어난 그래서 그걸 한숨 돌리고 멈춰야 되는 그런 대단한 중요한 그런 그 사랑이 하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사랑이 과연 있냐 이거죠. 그건 주장일 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언제부턴가 나는 그 바닷가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는 영혼의 바다로 향하는 그런 바닷가인데 육지를 더 이상 육지에 대한 사랑을 끝이고 버리진 못하지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매일매일 즐겁게 내 피와 뼈들이 심해로 가라앉는 걸 바라봐요. 라고 말해요. 진짜 본단 말이에요. See. I see. I see. 나는 봐요. 그거예요. 나는 봐요. 그런 얘기잖아요. 진짜 봤냐?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짓궂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휘파람새. 뭘 봤냐? 육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휘파람새. 휘파람새. 봤다고. 한 번도 제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휘파람새가 증거로 물론 영혼의 증거가 지상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게 예수님도 그랬죠. 어떻게 어, 증거를 찾느냐. 그렇지만 어, 시인은 이미지와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증거를 이미지로 보여주지. 내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이때 사랑은 아까 말한 한 번도 제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간절한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내게로 찾아왔다. 그 찾아온 사랑, 그 사랑이 찾아온 현실화된 사랑은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우리는 침대에 그대로 있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나는 그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 일단 쉬고, 일단 멈추고, 그 침대 위에서도.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랑은 사랑만으로 존재할 때 보기가 더 좋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여기도 또 그 사랑 있죠. 그러니까 이때 그 사랑은 두 개가 다른 거죠. 그죠? 이것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건 1번 사랑이고, 근대적인 사랑이고, 지금까지의 사랑이고, 육체의 사랑인 거죠, 이거는. 근대적인, 일반적인, 육체적인, 침대가 동원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한 거죠. 사랑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하되 그 사랑에 빠질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랑만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말하자면 팔근대적이고 이상적이고 영혼적인 거.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에 빠지진 않은 거죠. 이때 중요한 단어가 빠지다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진 않은 거예요. 사랑을 하긴 했는데 빠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랑이 그 사람들과 이때 이 그 사랑은 두 번째 사랑이죠. 이 두 번째 사랑, 그 사랑이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단어가 이중으로 쓰여요. 같은 단어가 이중으로 쓰여서 이걸 보고 나는 뭐라 그러냐면 어, 대리다를 이용해서 구명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같은 단어를 왜 그러냐면 구명론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대리다의 구명론을 잠깐 설명을 내를 쫓아온 사람들은 알 텐데, 그래도 요것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명론은 뭐냐면, 옛 이름, 구가 옛날이에요. 이름, 이론이에요. 왜 옛이름, 이론이 나오냐면, 근대 사회가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랑이 안 되잖아. 그지? 근대 사회가 이미 와 있는 상황에서, 어? 시적 상상력으로, 근대 시대의 새로운, 뭐, 이론이나 또는 정동, 그죠? 새로운 감정이죠. 정동의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아직, 아직 이론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축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옛날 이름, 예전에 쓰던 용어를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않을 수 없는데 그 뜻은 그 의도하는 뜻은 탈근대적인 의미를 내포하니까 뭐 하게 된다는 거죠. 하게 되는 역설. 그러니까 그래서 양가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양가성은 어떻게 보면 역설, 패러독스, 독수를 어, 드러내기도 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은 더더 보기가 좋았다. 근데 왜 더더라고 썼는지 아시겠죠? more and more예요. 그러니까 왜 more and more를 썼냐면 같은 이름, 사랑을 같이 쓰는데 그 사랑이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사랑도 사랑이에요. 그지? 그 사랑을 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탈근대전 포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에 탈근대 시대의 역사학은 포월일 수밖에, 그러니까 사고방식, 세계관은 포월일 수밖에 없어요. 그지? 왜냐하면 그지? 근대 시대의 근대 사회를 수용하면서도, 그지? 그것을 초월할 수밖에 포함이죠, 포함. 현재 있으니까 초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이론으로 안 말한다면 그죠? 더더 보기가 좋았다. more and more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의 의자는 늘 비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때 사랑의 의자는 그러니까 사랑이 이제 구별이 되죠. 이때 사랑은 2번 사랑이에요. 2번 사랑이에요. 그죠? 2번 사랑. 이거는 2번 사랑이에요. 2번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이고, 내 사랑의 역사는 늘 앞뒤로 왔다 갔다. 이건 뭐예요? 이건 1번 사랑이에요. 글씨가 어려워지고 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어, 이게 2번 사랑이고,
아, 내가 번호 안 쳤나? 앞에 가서 번호를 다시 붙일게요. 이게 1번 사랑인 거죠. 그죠? 요건 2번 사랑이고. 그죠? 다시 돌아가서 앞에 가서 보면, 앞에다 번호를 붙이면, 앞에 번호 붙이면, 이 사랑이 1번 사랑이죠. 그죠? 1번 사랑이고. 그죠? 이 그 사랑. 그지? 요게 1번 사랑이에요. 그리고, 요거 사랑이 2번 사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랑. 요게 2번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의 의자는 늘 비어 있어요. 2번 사랑은 그렇게 쉽게 정치가 안 되는 거죠. 아직 안 왔으니까,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 사랑의 역사는 왔다 갔다 하지만, 1번 사랑. 근데 1번 사랑의 혼란은 원인이 뭐예요? 1번 사랑의 혼란의 원인. 그건 2번 사랑이죠. 1번 사랑의 혼란의 원인은 2번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한 번도 제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랑 얘기를 하면서 밖에는 비가 내리고 그 말이 웃기잖아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우리 둘이만 있는데 사랑의 그 침대 위에서 무슨 생각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 혼란을 주는 거예요. 혼란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위해서 사랑한 거죠. 그 사랑을 다시 설명하면 이제는 받는 사랑. 이게 1번 사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1번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 욕망의 사랑인 거죠. 욕망의 사랑. 욕망의 사랑이 1번 사랑이라면 주는 사랑, 주는 사랑, 영원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받는 사랑이 육체의 사랑이라면 주는 사랑은 영원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의무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왜? 얼음같이 차가운 내 잠옷을 더 많이 녹여준다는 걸 아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당당하게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내 정원에 쓰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 있어요. 정원에 쓰러진 나무 걸터. 정원이 쓰러져 있어요. 나무 걸터에 나무 등걸이 나무가 쓰러졌어요. 거기에 앉아서도 기타를 들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왜? 놀라운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생의 놀라운 비밀을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왜 알아요, 그거는? 곧 다가올 봄이 있으니까. 이제 곧 다가올 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는 그 바닷가에 살아요. 매일매일 뇌와 피와 뼈들이 심해로 하얗게 가라앉는 걸 바라보더라도요. 단,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 운명이 있다면, 내 운명이 있어서 이 살아 생전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오랫동안 사랑한 그 사람, 그 한 사람, 사랑의 화신이 된 그 사람이 꽁꽁한 언덕길을 내려올 때 흘러간 내 사랑의 머리 위로, 내 사랑은 이미 지나가서 흘러갔죠. 그 머리 위로 휘파람새 한 마리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휘파람새는 기가 막힌 상징이 되고 기가 막힌 이미지가 됐죠. 그리고 그 오랫동안 사랑한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휘파람새가 날아가는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